여전히 답답한 시장 흐릅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 보기 전에 지수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12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거든요. 2385였는데요. 뻗어가진 못하더라도 약세 전환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기관은 좀 중립적인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같이 팔면서 지수를 누리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보면 우리의 고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빅 이벤트를 맞은 주간이고요. 네, 산타랠리 있는 건가? 네, 길목에서 주도주가 있긴 한가? 순환매이기 때문에 고민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고요. 투자자들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더라도 네. 나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네. 시장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당장은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네. 앞두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는 또 좋았어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CPI, PPI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네. 있는 상태인데 12월에 50bp 올라가는 게 거의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이미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통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아시다시피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페드의 약간 숨겨진 비공식 대변인. 그렇죠. 그 숨겨진 입이죠. 그러니까 페드가 직접 말하기는 좀 뭐하니까 이 기자를 통해서 페드가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기자를 통해서 간을 보고 그 기자가 이제 딱 야 너를 통해서 내가 간을 볼게 이렇게 정해놓은 기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bp 정도 인상은 이미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이 PPI나 이런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 레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컨센이 아마 7.4, 7.3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컨센 대비해서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비딩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낮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점도표인 것 같아요. 점도표.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금리 수준이 이 한 5% 정도 수준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시장은 좀 안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몇 번의 지금 이야기 중에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그 강세론자, 그러니까 호퀴시안 그런 어떤 블라드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왔어요. 굉장히 언성을 높여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샘프란 여는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미국의 금리 수준에서도 불구하고 현재 QT라든지 다른 걸 다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은 이미 금리를 6% 정도 수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블라드 총재가 갑자기 본인의 SNS에서 갑자기 무슨 테일러 준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리가 최종이 한 5에서 많게는 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테일러 법칙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도식을 굉장히 어려운 도식을 막 하면서 여기에 뭘 집어넣고 해서 산술식에 의해서 도출해 보면 최종 금리는 5에서 7%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갑자기 SNS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블라드 총재가 약간 다급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잘 맞추었던 이 총재가 저희가 입장에서는 약간 자충수를 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테일러 준칙에 의한 그 표에 의하면 역시 이제 5에서 7% 정도까지 금리 레인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9월 달까지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뒤에 CPI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PC 물가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산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페드가 이야기했던 PC 물가의 추정치를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구름대가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는 블라드 총재의 주장과 같은 산술식을 대입하면 PC 물가 관련된 페드의 예측치를 대비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산술식입니다. 블라드 총재가 약간 급하게 금리를 낮게 할 수는 없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9월 달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걸 주장을 했지만 그 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년 정도의 PC 물가를 대입하면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되는 약간의 블라드 총재의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블레이너드 부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블레이너드 부의장은 파월 다음으로 페드 의장으로 언급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현재 부의장으로 있는데 사실은 발언권 입장에서는 두 번째 2인자죠. 근데 그 블레이드 의장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기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비둘기로 분류되는 인사죠. 그렇죠. 그런데 페드에서는 몇 가지의 약속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soon이라는 단어를 쓰면
다음 회의 때 네. 뭔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는 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미 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월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순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50bp로 간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커밍 미팅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 다음 그러니까 두 번 뒤에 회의에 뭔가를 한다는 게 예. 정해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somewh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omewhat. 예,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somewhat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썼어요. so what이 아니고 somewhat. somewhat. 예, 무슨 somewhat이라는 뜻입니까? 단어면 네. 금리 인상의 폭이 somewh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약 1% 정도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현재 수준의 페드 쪽의 금리 인상, 기준 금리로 본다면 somewh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100포인트, 100bp, 그러니까 1%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5% 렌지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미 코스피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도 이미 시장은 5% 이상, 한 5.25 정도까지의 금리 상단을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 CPI 지표가 만약에 뭐 7.3, 7.4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점도표가 뭐 갑자기 5.5, 5.7 정도까지 최종 금리를 올려놓지만 않는다면 시장 그렇게 너무 발작스럽게 어렵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보다 CPI가 더 낮게 나온다면 금리나 경로를 상당히 당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안도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의 특성상 지금은 최근에 주도 업종들은 결국은 12월 달에 파는 달이거든요. 연간 내내 좋았던 섹터는 네. 연말에는 팝니다. 그 수요가 나가오면 새롭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 특히 뭐 우리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에서 최근에 컨텐츠 미디어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급이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요인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돌았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외교부장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중국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뉴스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CGCG 같은 최근에 주가 급등했는데 갑자기 오버행 이슈가 6,200억이 떡하니 나오니까 센티가 깨진 거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다시 1분기에 대규모 코로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냥 치사율로 계산해 보면 단순 치사율로 그냥 순식으로 계산해 보면 중국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산식이 나와요. 그 1분기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해열제, 감기약, 뭐 항생제, 그러게요. 사재기, 예. 유럽도 항생제 쇼티지, 원료의약품 문제. 그러니까 오늘 원료의약품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야기들이 몇 개 되고 있는 뭐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고 있죠. 그런 중소형 제약사들이 급등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재빠르게 컨텐츠 미디어 쪽에서 또다시 이러한 사재기라든지 그다음에 항생제 쇼티지, 원료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서 전력난 때문에 지금 약을 못 만든다. 이것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갑자기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지수보다는 섹터나 어떤 테마 쪽으로 상당히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장님의 시각이 이해가 됐고 전반적으로 순환매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도주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돌고 있는 건 역시 순환매고요.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는 내년에도 뭐 2차 전지 또 바닥을 찍고 온다면 뭐 반도체 이런 쪽일 텐데요. 2차 전지 올해 이제 많이 오르는 네. 것들은 2차 전지는 연말에 팔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셨는데 네. 그 왜 그렇습니까? 네. 연간 단위로 많이 수익을 냈다면 결국은 팔아야죠. 네. 12월 달부터 팔아야 되고요. 차익 그리고 실현 기관들 같은 경우 수익 실현하고 다시 네. 사더라도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주 역할을 사실 네. 했습니다. 연기금 중심의 플레이가 됐는데 사실 수급적인 이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1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MSCI 변경이라든지 코스피 200 예. 관련된 변경이 12월 8일인 걸 끝났는데요. 중심적으로 본다면 연기금이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저희가 볼 때는 LG에너지솔루션 밸류에이션 말도 안 돼. 뭐 PER이 뭐 100배가 넘고요. 뭐 그런 종목을 연기금이 저렇게 막 끌어올려. 근데 그게 어떤 구조적인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그게 11월 중순 이후에 연기금이 쭉 팔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일간 단위 연기금 매매를 체크해 보시면 11월 중순 이후부터 연기금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관련된 수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직전부터 연기금은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12월 8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사줄 만한 수급이 별로 크게 없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1월 중순 되면 오버행 이슈가 또 나와요.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네. 아마 1월 중순 정도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어쩌면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꽤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일회성 비용 관련된 성과급 지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4분기 실적이 조금은 미스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셀이나 소재업체 공이 4분기는 이번에 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게 첫 번째로는 3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것은 일단은 뭐 테슬라나 유럽향 쪽의 매출 구조 상당히 좋았던 부분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1,400원대 중반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율 효과가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4분기에 대한 지표가 매출이나 이익단이 깨지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단가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단가 인상이 다시 빠지게 되는 국면이고요. 니켈, 리튬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테슬라도 굉장히 좀 좋지 그렇죠. 못한 디스카운트 하면서 지금 싸게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블룸버그인가요? 그쪽에 로이터 통신인가 쪽에서 테슬라가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 8일 동안 조업을 아예 문 닫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안 만들어내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가 쌓이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좀 12월 달 4분기에는 썩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률이 아마 굉장히 조금 빠지거나 네. 실적은 플러스가 나오고 흑자가 나오겠지만 3분기 대비 성장률이 좋게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늦게 2차 전지를 좀 사신 분들은 고민입니다. 수익을 많이 낸 기관들이나 이런 쪽은 맞습니다. 차익 실현하는데 네. 늦게 좋다고 해서 내년에도 2차 전지 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 조정폭이 꽤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2차 전지는 좀 초반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믿음은 확고합니까? 1분기 정도까지는 수급 이슈는 좀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셀이나 소재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의 효과,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어떤 이슈, 그다음에 뭐 4분기에는 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일부 종목들은 아마 여러 가지 뭐 상여급이라든지 포상금 네. 이런 것들이 일회성 비용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4분기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익스큐즈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종목마다 리포팅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4분기 분기로 따져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LG에너지솔루션 오버행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쉬어가거나 종목별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 여기서 뭐 매도를 한다? 이것은 좀 아닌 자리인 것 같고요.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부분인데 그러나 그 틈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선별적인 공고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선별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P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Q, 물량 증가가 계속 나타나는 물량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쌉니다. 네.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셀 가운데서는 가장 싼 종목이고요. 3분기에 공격적인 어떤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시키는 불확실성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셀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어떤 뭐 P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잘 빠지지 않고 그리고 Q도 증가되는 모습이 보이는 쪽은 네. 결국은 수직 계열화된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고 포스코 이런 계열인데 예.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중국 쪽에 CATL 관련된 여러 가지 2차 전지 밸류 체인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중국 쪽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평균 PER이 한 26배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의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 높은 밸류를 받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평균적으로 다 모아보면 36배 정도까지 PER 정도가 돼요. 그럼 중국 업체들보다 지금 조금 비싼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 리오프닝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다시 중국 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쪽이 조금 비싸 보이는 단기적인 이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시되 너무 급하게 공격적으로 2차 전지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은 결국은 북미 시장의 성장은 명확합니다. 내년 정도부터 해서 2, 3년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북미 쪽의 성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국내 소재 셀 업체들은 네. 그래도 성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아직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메인 오늘 그 주제가 아닌데 2차 전지가 워낙 사실은 궁금하고 내년에 기대가 있어 여쭤봤는데 제가 또 부장님의 이
자물쇠 잘못 열어가지고 막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막 쏟아주셔가지고 우리 또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성장성을 의심할 단계는 아니죠. 그러나 조정을 받으니까 사실은 조정 받으면 사야지 이랬다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네.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서. 자, 2차 전지 가운데서 오늘은 뭐 셀도 말씀하셨고 소재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 가운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그 어떤 이슈를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새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네, 오늘은 CNT 도전제입니다. CNT 도전제. 예, 예. 원래 보통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강세를 갔던 것은 이제 양극재 네. 쪽에 집중돼서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재, 리튬 네네. 관련 수산화 리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 일부 종목들은 수산화 리튬 음. 관계가 정말 있나?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가가 뭐 몇 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그러게요.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언급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그런 종목들은 사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매출단과 영향이 없지만 약간 뉴스 플레이로 주가들이 급등한 몇 가지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테마성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따라가시긴 전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양극재 중심으로 소재 업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또 따라잡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다. 근데 오르지 못한 게 있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실리콘 음극재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그죠? 소재단에서. 근데 이제 그 뒷단에 나오는 게 실리콘 음극재 뒷단에 나오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제는 아직까지는 주가 플레이가 그렇게 화려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쪽의 셀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가 아웃퍼폼 굉장히 많이 했다면 그 뒷단으로 따라가는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제 쪽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의 양극, 음극은 4개 구성 요소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활물질, 두 번째는 극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루미늄 박 또는 동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전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인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그간의 관심은 셀, 그다음에 양극, 음극의 활물질, 그다음에 그렇죠. 극판, 그러니까 특히 알루미늄 동박에 이제 집중돼 왔죠. 그래서 향후의 차세대 배터리 쪽의 개발 과정에서는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CNT 도전제까지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뒷단의 부분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2023년, 4년 정도부터는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CNT 도전제의 계열을 본다면은 이 도전제는 활물질의 산화나 환원 반응 과정에서 이온 전도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전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바인더가 부도체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전제는 활물질이나 바인더와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극판에 도포되면서 양극, 음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도성 물질인 카본 블랙이라는 걸 도전제의 주요 원재로 사용해 왔는데요. 예.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열 전도, 열을 이제 옮겨가는 부분, 그리고 인장 강도가 높다는 CNT 특성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에 CNT 도전제를 도입하고자 본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 전기차 OEM이나 셀메이커 중심으로 주행거리 향상,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때 실리콘 음극재가 도입이 되는 검토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네. 실리콘 음극재의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CNT 도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NT 도전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나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뭐 나노신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LG화학이 있는데 네. 참고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좀 다른데요. 이 나노신수제는 유일하게 이제 도전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CNT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구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도전제가 MWCNT라 해가지고 멀티 월드 CNT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SWCNT라 해가지고 싱글 월드 CNT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와 이제 싱글은 차이가 있는데 네. 멀티는 도전제 이제 특성상 구조가 여러 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싱글 월드는 이제 하나의 도전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멀티가 좋을 것 같은데 싱글이 훨씬 뭐 효율이 높고 비싸다면서요. 예, 뭔가 예.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월드 CNT와 그다음에 SWCNT, 그러니까 이 싱글 월드 CNT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도전제를 모두 할 수 있는 예.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전제 캐파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공장 신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월드 CNT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스볼트와 CNT 도전제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동진세미캠은 한 계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파를 고려할 때 연간 한 700억 정도의 수준의 매출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블랙카본과 CNT를 혼합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CNT 생산 공급자로서 역할을 LG화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거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종목이고요. 현재 약 2,900톤 수준의 CNT 캐파가 대산 4공장 증설을 통해서 24년에 6,100톤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 2배 정도는 아마 LG화학이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늘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 가운데 나노신소재와 LG화학, 그다음에 동진세미컴 이야기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음극재 부핏 팽창 이슈 방지를 위해서 CNT 도전제 기술적인 당위는 충분하다는 점에서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난이도가 점차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죠? 셀 업체 어디가 납품하느냐 그랬는데 이제 분해하기 시작해가지고 뭐뭐 하다가 이제 원재료까지 그다음에 안 듣던 나라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CNT 도전제. 저는 이걸 맨날 처음에 도전체가 아니고 CNT 도전제인데요. 양극재, 음극재 가운데 실리콘 그쪽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물질이라 그래요. CNT 도전제. 지금 나노신소재, 동진세미캠, LG화학 세 군데를 관련 기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셋 다 사실 소재 가운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요. 그 가운데 그러면 부장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탑픽 종목은요? 네. 지금 CNT 도전제 수요가 현재는 약 5천 톤 수준 정도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2024년 가면은 15,000톤으로 3배 정도 급증을 하고요. 네. 2030년까지 가면 7만 톤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 5천 톤에서 약 1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4년 정도부터 실리콘 음극재 증설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CNT 도전제 수요 증가가 가파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결국 볼 수 있겠고요. 도전제 원가 비용이 양음극재 1, 2% 수준 생각하면은 뭐 다른 소재 대비 아주 크다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CNT 도전제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기업 정도 수준에서 기술적인 우위 보유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경쟁을 심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딱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잖아요. 나노신소재입니다. 결국은 나노신소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와 싱글을 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경쟁력이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 도전제 관련된 3분기 중에 매출 비중이 27%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매출 물량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반도체 소재, 태양전지 소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0년도 이후에 올해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회사가 나노신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스러운 종목입니다. CNT 도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이 아닌 필연이기 때문에 카본 블랙에 비해서 적은 양으로 뛰어난 전도성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회사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캐파가 현재 6,000톤 정도 수준입니다만 올 내년 같은 경우는 2만 1,000톤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아마 도전제 매출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더블로 지금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매출 성장, 캐파 증설 계속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차별화되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극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음극 쪽의 CNT 도전제 양산의 유일한 업체로서 나노신소재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업체와 달리 양극재 CNT 도전제뿐만 아니라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월드 CNT 기반 음극재 도전제 양산을 겸하고 있는 글로벌 유일한 업체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원재료인 CNT 파우더가 분산 기술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음극재 쓰이는 단일벽 CNT, 그러니까 SW 싱글 월드 CNT가 다중벽 CNT, 그러니까 멀티 월드 CNT에 비해서 길이가 길고 얇기 때문에 분산이 되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나노신소재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재 주가가 밸류가 좀 싸냐 어떠냐 그 부분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FN 가이드 쪽에서 보면은 내년 정도 영업이익을 한 3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P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배 정도니까 아주 싼 건 아닙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파 증설이라든지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로 간다면 가면 갈수록 이제 PER 밸류가 떨어지게 되겠죠. 2차 전지 사실 밸류로 사는 건 아니라 성장성을 보고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PER이 밸류가 한 150배 정도 언저리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 50배 정도까지는 밸류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밸류가 30배 정도 언저리인데 도전제 시장이 24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매출 성장, 캐파 증설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PER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가 아주 비싸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관련된 나노신소재 목표 주가가 10만 원 이상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긴 호흡일 수 있겠지만 지금 8만 원 선 언저리
조절해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네. 충분히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모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2차 전지 쪽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했을 때는 실리콘 응제와 더불어서 네. CNT 도전제를 좀 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최근에 11월 초만 하더라도 고가가 10만 원에서 지금 8만 800원이니까 그죠? 네. 몇 프로 20% 조정받은 거잖아요. 네. 전망도 좋고 다만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매물 부담을 많이 받는 구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라면 여기서 확 이제 사기보다는 눈여겨 보면서 그렇죠. 이제 또 나눠서 사야겠죠. 예의가 되게 되면 이제 또 확 오를 수 있는 네, 쪽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아니면 조금씩만 사면서 소위 이제 척후병을 보내고 척후병이 사살당하면 기다렸다 또 척후병을 보내고 올라갈 때 본진을 보내는 지금은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요. 기대도 많은데 오늘 새로운 또 CNT 도전제 하면 네, 나노신소재 이걸 팍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